안녕하세요.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를 함께 고민하는 이지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내가 80세가 되었을 때 어떤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드시며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쩌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혹은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공원을 산책하며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5년간 전국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듣고 기록한 진솔한 경험담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박영식 할아버지부터 부산의 작은 빌라에서 채소를 키우며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까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였죠. 그 중에서도 특히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이철수 어르신이었어요. 올해 83세이신 그분은 7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은 시간 낭비라며 병원에 가시는 걸 무척 싫어하셨대요. 하루는 손자가 어깨가 아프다며 마사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할아버지가 해줄게라고 하며 어깨를 들어 올리다가 쓰러지셨죠.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큰일 안 생겼지만 몸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동네 체육관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십니다. 작년에 손자 결혼식에서 직접 춤까지 추셨다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젊은이, 내가 진짜 깨달은 게 있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더라고. 그런데 몸을 돌보니까 세상이 다시 예뻐 보이더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주변에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다 이런 거야 라며 체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80세는 시작일 뿐이고 9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대구의 한 87세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손자들에게 영상통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70살 때는 이제 배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진짜 배울 게 너무 많네. 요즘은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 줌으로 친구들이랑 화상 모임도 해. 작년에는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 이 할머니의 밝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우리를 늙게 하거나 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어떤 후회도 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전국의 70에서 90세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70% 이상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만약 다시 50대,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다르게 했을 텐데. 부산에 사시는 85세 최순덕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 전만 해도 나는 정말 건강했어. 시장에 가서 20kg짜리 쌀도 혼자 들고 왔거든. 그런데 무릎이 아파지기 시작했을 때 잠깐만 아픈 거겠지 하고 참았어. 병원 가는 건 돈 아깝다고 생각했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또 다른 어르신은 이런 후회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내 취미 생활은 다 포기했어. 남편이 화초 키우자고 했을 때도 그런 건 돈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했거든. 지금 혼자 남아서 꽃 한 송이 키워보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서. 그때 함께 했더라면 지금쯤 우리 집 정원은 꽃밭이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후회는 정말 쓰디쓰네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희망적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8세 김용태 어르신은 70세에 시작한 서예로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고 계십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부터 제대로 못 잡았어. 근데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이제는 족자도 쓸 수 있게 됐지. 나이 들어서도 성장하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 하며 작품을 보여주시는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활력을 느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7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선물입니다. 첫째, 건강관리. 이것은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재정립. 이제는 양이 아닌 질을 추구할 때입니다. 셋째, 경제적 준비. 쓰는 것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넷째, 평생 학습.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정신 건강. 몸만 건강해서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가족과의 화해. 미뤄둔 대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일곱째, 죽음에 대한 준비. 이것은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만난 90세 고인남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젊은이, 나는 90년을 살면서 깨달았어.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건 시간이 아니라 후회야.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지만 후회는 마음속에 남거든.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0세의 여러분이 참 잘 준비했다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80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꼭 해야 할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분처럼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다가 어느 순간 깜짝 놀라시게 됩니다. 대한노인의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의 60%가 만성질환 2가지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대부분 50대의 방치에서 비롯됩니다. 인천의 한 재활센터에서 만난 정미영 물리치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대 때는 조금 아파도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시다가 60대 되면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하시고 70대 되면 진작 할 걸 하시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철호 교수님이 공개한 연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50대부터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20년간 추적한 결과 운동을 한 그룹은 80대에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평균 73세부터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강 루틴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하루 30분 걷기, 주 2, 3회, 15분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1년에 2번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6세 박정자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이 루틴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걷기도 힘들었어. 무릎이 아프고 숨도 차고. 근데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며느리랑 등산도 가거든.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 80대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후회 1순위로 꼽힌 것이 가식적인 관계에 시간 낭비한 것이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2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50대 때 회사원이셨는데 매일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셨어요. 그때는 그게 인맥이라고 생각했어? 안 나가면 왕따 당할 것 같고, 근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오히려 가족이랑 멀어졌어. 딸아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도 회식한다고 못 갔거든. 법륜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사람을 많이 알 필요 없다. 단 3명만 있어도 인생은 외롭지 않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피로하게 만드는 관계나 가식적인 칭찬과 뒷담화가 오가는 관계, 주고받는 것이 명확한 이해관계는 정리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이나 서로의 침묵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내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십시오. 제주도에 사시는 79세 김혜숙 할머니는 10명 넘는 친구를 정리하고 지금은 단 3명과만 깊은 교제를 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해. 어떤 날은 서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기도 해.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 이게 진짜 친구구나 싶더라고. KB금융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이후 노후자금 부족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60대가 68%에 달합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의 노동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81세 박명훈 어르신은 50대 후반부터 경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전에는 벌면 되지 했어. 근데 60세가 되니까 더 이상 전처럼 벌 수가 없더라고. 그때부터 소비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지. 경제 자립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 구분하기, 월급의 10% 이상 비상자금 모으기, 복리의 힘 이해하기, 부동산, 보험, 연금 재검토하기가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75세 최기남 할아버지는 은퇴 후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취미였는데 지금은 동네 이웃들에게 채소를 팔아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지만 내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태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정재승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뇌는 점따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광주에 사시는 78세 한기덕 할아버지는 70세에 컴퓨터를 처음 만지셨어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웠어. 근데 손자가 유튜브 보는 것을 보고 나도 해보고 싶어서 이제는 영화도 보고 옛날 가요도 들어요. 서툴지만 이메일도 보내고 지적 활동을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 수강하기와 독서 모임 참여하기, 서예, 사진 등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영어나 다른 외국어 공부하기,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기를 추천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81세 김순희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영어 회화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발음은 엉망이지만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을 때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해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대한민국 70세 이상 남성의 20%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며 숨기거나 부정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6세 이정호 어르신은 3년 전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고 밤마다 잠이 안 오더라고. 낮에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분은 용기 내어 상담센터를 찾으셨어요. 처음엔 창피했어. 근데 상담사 선생님이 마음도 몸처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 지금은 명상도 하고 감정일기도 써요. 마음 건강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하루 10분 명상하기, 감사일기 쓰기, 취미 활동 하나 이상 유지하기, 필요할 때 전문 상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말 한마디, 연락 한 통으로도 풀리는 경우가 많지만 자존심과 서운함으로 멀어진 가족 관계가 많습니다. 인천의 77세 강신우 어르신은 큰아들과 15년간 연락이 끊겼었어요. 그때 작은 일로 다투었는데 서로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 미루다 작년 명절 전날 밤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만 했는데 아들이 펑펑 우는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하더라고. 나도 눈물이 나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는 작은 메시지나 문자부터 시작하고 미안하다 보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대화를 나누고 손주들과 시간 보내기, 가족 사진 앨범 함께 보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작가는 잘 죽는다는 건 잘 살았다는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삶을 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70세 정영철 어르신은 70세의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막상 써보니까 마음이 정리되더라고. 자식들에게 뭘 남겨줄지, 내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더라고. 따라서 내 삶의 가치 재확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이 7가지 준비가 여러분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경제, 배움, 마음 건강, 가족, 그리고 죽음 준비. 혹시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이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나도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했어. 근데 시간은 정말 빨라. 충남 천안에 사시는 84세 김봉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제가 인터뷰한 분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으시는데요. 50대 때는 정말 바쁘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회사 경영을 하시면서 밤낮으로 일하셨죠. 그때만 해도 나중에 했어. 건강도, 가족도, 취미도 다 은퇴하고 하지 뭐 하면서. 하지만 60세에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수술대에 누워서야 깨달았어. 아, 나중이란 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기 시작했지. 지금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부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동네에서 진행하는 도예 교실에 참여하세요. 처음에는 손도 안 움직이더라. 근데 이제는 손자들 줄 그릇도 만들어.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와. 가족이 모여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변화는 어떤 특별한 계기로부터 시작되기도 하지만 작은 결심과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2세 박순례 할머니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70세 생일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그때까지는 남편 챙기고 자식 챙기고 손주 챙기는 게 내일이었거든. 그분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단 1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카페에 가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셨어요.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엄마가 왜 혼자 시간을 보내? 하면서.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어. 내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더 편하게 대하게 되더라고. 정말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이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북클럽을 운영하고 계시고 동년배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거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10년 후에 나는 오늘의 나에게 고마워할까?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79세 윤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아나? 65세 때 아내가 같이 세계 여행 하자고 했을 때 지금은 돈이 아깝다고 한 거야. 이제는 아내가 아파서 여행은커녕 동네 산책도 힘들어해. 그때 갔더라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제주도의 고인남 할아버지였어요. 90세이신 이분은 매일 아침 해변을 걸으시고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제주 방언을 가르치시죠. 젊은이들아, 내가 92 되어서야 깨달았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때 했더라면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야. 지금 작은 한 걸음이 10년 후 큰 차이를 만들어. 이제 마무리하면서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82세 이영희 할머니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80살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더라고. 근데 2년 만에 10kg을 뺐어. 이제는 계단도 쌩쌩 오르내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단순한 조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 한 걸음 더 걸어보세요. 진정한 친구 한 명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기계에서 계산하지 말고 손으로 써보세요. 뇌 운동이 됩니다. 마음에 담아둔 말을 가족에게 전해보세요. 내일 아니라 오늘 감사일기 한 줄을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인터뷰했던 모든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삶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지. 8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뒤돌아보며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얼굴에는 후회 대신 미소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과거와 평안한 마음, 그리고 여전히 빛나는 눈동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변의 50대, 60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